자, 어제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 뉴스가 지면을 덮지를 못하더라고요. 일단 개요는 뭐냐면은 남재준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의 어떤 비리를 지금 수사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이명박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는데 이야기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에다가 원전을 수출하는 대가로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건설비 같은 거 다 대주는 목적이었어요. 사실 아랍에미리트가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인데 원전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명박이 원전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면서 거기에 이면 계약으로 뭐가 들어있었냐면 핵 폐기물의 국내 반입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이제 조사를 중이었다 이런 이야기였고 청와대에서는 그게 임종석 실장이 유해히 간 거랑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건 간에 지금 자유한국당 쪽의 논리랄까 공격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게 연관이 있다고 하면은 이명박의 이명계약, 핵폐기물에 이런 게 우리나라에 둘 공간이 없습니다. 그 핵폐기물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고 그 약속으로 이명계약을 했다는데 문제는 더 핵심이 하나가 더 있죠. 뭐냐면 리베이트예요. 이명박 정권이 아랍에미리트에 얼만큼의 리베이트를 받았냐가 더 중요한 핵심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2010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을 당시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이 엄청 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공치사하고 수출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가기도 했었고 당시에 저도 재선 국회의원 시절인데 그렇게 떠들었던 건데 만약 이런 이명 계약이 있었다면 즉 핵폐기물 반입 문제라든가 또 다른 리베이트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선 핵폐기물을 반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핵폐기물 지금 저준이는 경주 방패장으로 다 집어넣고 있고 고준이는 자체 지금 영광원전이면 영광원전 또 뭐 그 울산이면 울산원전 고리면 고리 곳곳에 자기 원전 내부 수조에다 지금 담가서 보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관한 지금 비율이 80%에 넘어가고 곧 이제 오바되면 이걸 어디로 움직일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핵폐기물 고준위 핵폐기물을 한국으로 반입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유럽 나라 그러니까 독일 제가 있었던 독일이나 이런 데도 온통 원전을 이제 독일은 다 2022년까지 폐기를 해가는데요. 완료를 하는데 폐기를 문제는 이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건가가 역시 거기에도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소금 탄광을 파서 소금 탄광에 아무래도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소금 탄광을 깊게 파서 그곳에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저장한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들어와 버렸어요. 샜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고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원전의 핵 폐기물을 고준위를 어떻게 보관할 건가 저장할 건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의 핵 원전을 팔아먹은 것까지 좋은데 그 폐기물을 한국으로 가져온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사건을 알고도 네. 지금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덮었다. 이 부분이 아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덮었고 MB는 MB대로 국정원 사건이나 당시의 대선 박근혜 대선 때 2012년 대선 때 이명박 정부가 협조를 해준 것 아니냐. 국정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준 것 아니냐. 서로 이렇게 박근혜와 이명박과 박근혜는 남매지간처럼 나란히 나라를 팔아도 먹고 일본에다도 위안부 문제로 팔아먹고 핵도 팔아먹고 이러면서 남매지간처럼 나란히 이제 남매지간처럼 나란히 감옥을 가야 되겠네요. 예. 근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인 게 실제로 이게 이제 불법성이라든지 이런 게 드러난다면 정말 하나의 어마어마한 뇌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이면 계약이 더욱이나 리베이트까지 만약 확인된다면 이 이명박 정권은 그 애초에도 도덕적 허약함이 있었으나 정말 그냥 무너지는 거죠. 어쨌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폭발성 때문에 청와대에서 이거를 우호 정진 차원에서 임종석 실장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정말로 몰랐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저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왜 갔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모란 마석공원에서 임종석 실장을 잠깐 뵀어요. 거기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그 참배에 왔길래 정말 개인적으로도 궁금하고 또 이제 광주에서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우리 문재인 정부가 뭔가를 숨기나?
이제 우리 쪽에 그 의심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발언할 시점이 와 있지 않는가 생각은 들어요. 그 폭발성 때문에 잠깐 눌러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 쪽이 공격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탈원 정과는 상관없는 부분 같기는 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외교적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네. 자, 어쨌건 이명박 씨의 그 놀라웠고 화려한 이런 전적들을 보고 있으면 대통령은 정말 앞으로 박근혜도 박근혜지만요. 이명박 같은 부류의 사람은 대통령이 절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2년 전이죠.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딱 2년 만에 나온 건데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 간의 공식 약속을 인정하면서도 국제사회 보편적 원칙에는 위배됐다. 아예 없었던 협상이라고 하면, 합의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달아야 될 책임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정부, 어차피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정부는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합의 자체를 불인정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뉘앙스였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합의는 유지하되 10억에는 돌려준다라든지. 그리고 뭐 합의를 무력화시키는 아예 파기선언을 한다라든지. 의원님은 지금 어느 게 가장 그래도 타당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이민 합의까지 공개된 마당에 어떻든 10억엔에 우리 위안부 문제, 위안부의 아픔을 바꾼 것 아닙니까? 바꾸면서 그냥 바꾼 것도 아니고 사과도 제대로 변변치 않게 받아가면서 바꿨는데 그래서 우리 당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잘못되었으니 수정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저는요 좀 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협상의 당시에 당사자였던 윤병세 장관이었던가요? 윤병세 장관은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옛날 같으면 목이 달아나야 될 상황입니다. 이 나라를 팔아먹는 이완용에 준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건 교과서에 기록해야 되고 이 윤병세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들을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협상은 현실적으로 이제 외교협상 자체가 불가역성 때문에 다시 재협상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 그러나 보십시오. 트럼프 그냥 자기 나라 자동차 팔아먹으려고 한미 FTA 재협상하자, 추가 협상하자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는 직접적으로 표현 안 했지만은 우리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설령 안 하시더라도 못 하시더라도 외교 관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당당히 저는 외쳐야 됩니다. 이건 당연히 재협상, 뭐 추가 협상이라 해도 좋습니다만 재협상 돼야 되고 지금 이면에 네 가지 공개되지 않는 네 가지 부분을 보면 이건 완전히 10억 원에 우리를 홀라당 넘겨 나라를 팔아먹는 것처럼 위안부 문제를 팔아먹은 거거든요. 다시 재협상해야 되죠, 이것은. 이건 우리나라가 좀 더 크게 오히려 네. 더 화를 내서 약간 일본하고 탄핵 정부와의 공범 모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더 몰아붙여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좀 신사적으로 표현을 했죠. 네. 사실은 핵심은 이거예요.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이 문장입니다. 이 합의 자체가 뭔가 부족했다. 사실 니들한테 금전적인 보상받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도 택도 없이 적었으니까. 근데 금액을 먼저 꺼낼 수는 없는 이야기고 그건 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 10억엔 돌려주고요. 지금 나온 것처럼 전면 파기할 것이냐, 국제적으로 중재를 해서 뭔가 조금 어떤 합의안을 다시 도출할 것이냐, 아니면은 양국 간에 추가 합의를 더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언급한 내용이 뭐냐면 국제적인 수준에 봤을 때 이거는 국가 간의 합의라고 볼 수 없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나라와 나라 간의 한 합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깨는 게 어딨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무슨 조약도 아니고요. 이거는 당연히 정권이 바뀌었으면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이런 모습은 지금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일협정 맺었던 63년인가요? 예. 65년인가요? 65년 한일협정 예, 때 맞습니다. 역시 테프라카스트 밀약 때도 우리가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돈 유상차관, 무상차관 등등과 침략의 역사를 뒤바꿨던 김종필 당시에 김종필이 협상 대상자였는데요. 박정희, 김종필이 협상에서 우리 침략의 역사와 국교 정상화를 바꿔먹었는데 그때 한번 했던 것을 그대로 딸 박근혜가 똑같이 따라서 했다는 것이 참으로 이 역사가 불행한 역사를 지금 반복해온 거죠. 계속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일본의 반응을 꾸준히 지켜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게 평창 올림픽과 좀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성격이 좀 그러시더만요.
오기 싫으면 오지 마. 그런 분위기 있어요. 왜 적폐들한테는 그냥 완전히 우리들 편으로 쌩까는 게 좀 있어가지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마. 아베가 안 온다고 뭐 평창올림픽이 어마어마하게 뭐가 이상해지겠습니까? 그렇죠. 일본은 정말 늘 우리 한국민들이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라 돈 10억 엔을 요구한 게 아니라 진실을 요구하잖아요. 진실, 사과. 그런데 계속 꼼수로. 그러고 보면요. 요즘 이 뉴스를 접하고 보면서 어떻게 박정희를 꼭 닮아서 박근혜가 정말 일본을 그렇게 일본한테 그렇게 굽혀 들어갈 수 있는가 생각하면 또 그걸 박근혜 정부의 관료들이 그렇게 또 아무 소리 없이 옛날에는 아니되옵니다 하고 자기 목이라도 달아나는데 어찌된 일이지 지금의 이 관료들은 아니되옵니다도 안 하고 그냥 목만 붙여주면 일본 놈 똥꼬도 빨겠다는 참 이런. 최근에 나온 뉴스들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네. 이거를 이제 전시를 하는 현충사에 난중일기가 보관돼 있었는데 현충사의 현판이 박정희 글씨예요. 네.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현충사 현판에는 세상 일본군 장교가 쓴 글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떼내지 않으면 난중일기 전시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씨 도둑질은 못한다. 박근혜 박정희.